이 영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든 영화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 미국 영화 시사회에서 일본계 관객이 분노에 가득 차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에 다른 관객들은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한국 영화가 무엇이길래 그런지 오늘의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CLA에서 영화와 영상을 전공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에밀리입니다. 저는 대학교 내에서는 물론 아마추어 평론가로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SNS에서도 제 생각과 리뷰를 활발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시사회에서 있었던 특별한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영화 평론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어린 시절부터 영화를 좋아했던 취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영화 속 메시지와 연출을 분석하고 이를 글로 표현하는 일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교에서도 영화 평론가로서 활동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제 SNS 계정에서도 많은 팔로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개봉을 앞둔 영화의 사전 시사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시사회 영화 하얼빈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개봉 전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의 영화 평론 수업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 클레어와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과 함께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클레어는 늘 깊이 있는 시각으로 영화를 바라보는 사람이라 그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됩니다. 이날 클레어는 이 영화에 대해 특히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작품이라더라고. 에밀리,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만큼 서사도 탄탄할 것 같고 연출도 굉장히 섬세하지 않을까 싶어. 클레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론토 영화제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권위 있는 영화제이기에 초청작이라면 그 자체로 작품성이 보증된 셈이었습니다. 시사회장은 벌써부터 관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영화 관계자들과 평론가들이 모인 자리라 그런지 분위기에서부터 긴장감과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 저는 클레어와 영화의 배경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영화는 20세기 초반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다뤘다고 들었어. 그런 사건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풀어낼지 정말 궁금하지 않아? 맞아. 특히 이런 영화는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상상력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느냐가 관건이잖아. 그런 점에서 감독의 연출력이 정말 중요할 거야.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설렘바득한 마음으로 상영관에 들어갔습니다. 영화는 첫 장면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실적이고 섬세한 연출, 그리고 배우들의 몰입감 넘치는 연기가 관객을 스크린 속으로 빨아들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초반부터 이 영화가 단순히 역사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당시 사람들의 감정과 선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클레어와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완전히 그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함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저항의 불꽃이 생생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고뇌와 결단, 그리고 그가 겪었던 갈등이 너무도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우민호 감독의 연출력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단순한 재현이 아닌 인간적인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주연 배우의 열연도 빛났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결단이 순간마다 화면에 담긴 그의 표정과 몸짓은 관객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조명이 켜졌을 때 저는 잠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관객들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감동에 젖어 있던 그 순간 일본계 관객 중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역사를 왜곡한 엉터리입니다. 안중근을 영웅으로 묘사하다니 그는 테러리스트일 뿐입니다. 그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작품이 초청받아 상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상영장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당혹스러웠지만 제 친구 클레어는 곧바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도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을 대서특필했을 정도로 그의 행동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그가 식민지 지배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클레어의 말은 침착하면서도 열정적이었지만 일본계 관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살인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그의 행동을 테러리즘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인물을 영웅으로 묘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조용히 손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친 작품으로 상영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당시 아시아 여러 나라에 가한 고통은 오늘날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그 침략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안중근 의사는 이러한 부당한 체제를 거부하고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입니다.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과거의 고통을 상기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작품은 논란이 아니라 대화를 촉진하는 매개체로 봐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었습니다. 상영장의 긴장감은 서서히 풀어졌고 다른 초청 관객들도 교수님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 논쟁과 교수님의 발언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감상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나누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배움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역사를 직시하는 것과 영화가 가진 대화의 힘은 제가 앞으로 평론 활동을 하며 늘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상영 후 말씀하셨던 교수님의 발언은 계속해서 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과거를 재현한 작품이 아닙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과 억압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얼빈은 그런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곱씹을수록 제가 몰랐던 한국 역사와 그 깊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 친구 클레어의 반응이었습니다. 상영이 끝난 후 대화를 나누던 클레어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 한국 역사에 대해 틈틈이 공부했어. 처음엔 영화 명량을 보고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도 흥미가 생겨서 계속 자료를 찾아봤어. 한국은 지리적으로 열강의 침략을 자주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놀라운 저항과 극복의 역사를 써 내려갔더라고. 그 과정에서 배울 점도 정말 많아. 클레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한국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들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됐어.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감탄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국 영화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 역사를 깊이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바로 책을 주문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김구 선생님 등 독립운동가들의 전기와 일제강점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읽고 영상을 보면서 저는 한국 역사가 단순히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강한 의지와 극복의 연대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 해방 후의 혼란, 한국전쟁, 그리고 이어진 눈부신 경제 발전까지 이 모든 과정이 그 자체로 한 편의 대서사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 알아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느끼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그들의 고통과 희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여행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엄마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수업이 없는 날이면 가끔씩 일을 돕기도 합니다. 저희 카페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아늑한 공간이지만 미국에서도 직원 채용은 항상 고민거리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중국인 아르바이트생이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와 일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직원은 소극적이었고 시킨 일만 겨우 해냈습니다. 청소도 대충대충 하는 일이 많았고 엄마가 지적하실 때만 마치 하는 척하며 문제를 넘기곤 했습니다. 기본적인 청결관념도 부족해서 설거지마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 때문에 설거지를 2번씩 다시 해야 했고 종종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기가 워낙 어려운 탓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원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큰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카페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모르겠다. 손님 응대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정말 막막하구나. 엄마의 걱정 어린 얼굴을 보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직원을 구할 때까지 제가 카페를 돕기로 했습니다.
저의 한국 역사 탐방은 뒤로 밀려버렸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엄마와 함께 바쁘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중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한국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며 카페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 학생은 밝은 미소로 자기소개를 하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리라고 해요. 혹시 여기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계신가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엄마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유리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가게에서 알바를 구하는 걸? 유리는 우연히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도움 필요하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물어본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한 표정으로 곧바로 유리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유리는 저희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그녀는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와서 카페를 청소하고 손님 응대도 정말 친절하게 잘했습니다. 게다가 매장 관리와 청결에도 꼼꼼하게 신경 쓰는 모습에 엄마와 저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성실할까? 지금까지 본 직원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 엄마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는 단순히 주어진 일을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카페를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 주었습니다. 손님들도 그녀의 밝은 미소와 친절함에 만족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리 덕분에 카페는 예전보다 더 활기찬 공간이 되었고 손님들 역시 그녀의 성실한 태도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요. 유리가 우리 카페에 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엄마의 이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으로의 여행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엄마의 카페를 도우면서 계획이 계속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리 덕분에 카페가 안정되었고 저는 비로소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 여행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유리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세심함은 단지 개인의 특징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마음먹고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첫 인상부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활동하다 보니 저는 인터넷 속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구독자들과 소통하거나 생각나는 멘트나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작성해 공유하는 게 제 일상입니다. 일이 몰릴 때는 동시에 문서 작업까지 해야 해서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인터넷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쉽지 않죠. 저는 항상 와이파이가 잘 되는 카페를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런데 와이파이가 된다는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속도가 너무 느려 사진 하나 올리는데 몇 분씩 걸리거나 심지어 연결이 끊겨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중요한 작업이 밀릴 때면 초조함이 극에 달해 하루 종일 와이파이를 찾아 헤매는 날도 있었죠. 그래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면서도 인터넷 문제를 조금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이 빠르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제가 기대한 만큼 안정적일지는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해 스마트폰에 로밍을 켜자마자 저는 한국 인터넷 속도의 위력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로밍이 잘 안 되는 일이 허다하고 와이파이 존에 가야 겨우 인터넷이 연결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로밍이 곧바로 연결되었고 속도가 믿기지 않을 만큼 빨랐습니다.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확인하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내가 한국에서 SNS로 실시간 방송을 해도 문제 없겠어. 저는 친구에게도 감탄을 전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니? 우리나라 와이파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한국의 첫인상은 단순히 네트워크 속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질서 있는 모습과 공공시설의 청결함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유리가 왜 그렇게 꼼꼼하고 세심했는지 그녀의 태도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 덕분에 시작된 이 여행은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가 느낀 한국의 첫 이미지는 단지 기술적인 편리함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문화와 태도를 반영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리가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닐까? 서울로 이동한 후에도 그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호텔, 카페,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왜 사람들이 한국의 인터넷을 세계 최고라고 부르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정리해 SNS에 올리고 구독자들과의 채팅을 실시간으로 이어가며 전혀 끊김없이 작업을 마쳤을 때 여기서라면 내가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요한 작업이 있을 때 항상 와이파이가 잘 되는 장소를 찾아야 했고 그마저도 느린 속도나 불안정한 연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다가 실패하거나 인터넷 연결 문제로 작업이 중단되던 순간들을 떠올리니 한국의 환경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호텔에 짐을 풀고 친구와 함께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친구가 미리 알아본 스킨케어 샵이었습니다. 한국 스킨케어가 정말 유명하잖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경험해보자. 저도 한국 뷰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스킨케어 샵에 가본 적은 없었기에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스킨케어 샵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분들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고 영어로도 능숙하게 소통해 두셔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먼저 피부 상태를 확인한 후에 어떤 관리를 받을지 추천해 드릴게요. 피부 진단 기계를 통해 제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직원분이 제게 딱 맞는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설명이 끝난 뒤 가격표를 본 순간 저는 잠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가격이 맞나요?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죠. 스킨케어 관리 비용이 너무 합리적이었던 겁니다. 미국에서 스킨케어 관리를 받으려면 기본 몇백 달러는 각오해야 하기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이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정도 서비스라면 최소 두세 배는 더 비쌀 거야. 저는 친구에게 속삭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킨케어가 시작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세심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클렌징과 각질 제거를 해주시는데 마치 제 피부가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어진 마사지 단계에서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까지 관리해 주셔서 여행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사용하는 제품 하나하나에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졌고 자연 성분을 사용한 향기로운 크림과 세럼은 제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킨케어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일종의 힐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친구와 눈을 마주치며 감탄을 나눴습니다. 관리가 끝난 후 직원분이 거울을 보여주셨는데 제 피부가 정말 눈에 띄게 밝아지고 맑아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제 피부인가요? 너무 좋아졌어요. 직원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피부가 건강해지니 더 빛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이렇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친구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짜 뷰티가 삶의 일부인 것 같아 이래서 K-뷰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구나. 관리 후 직원분께서 저희에게 추천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근처에 정말 괜찮은 미용실이 있는데 한국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스타일링도 잘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친구와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국에서 뷰티 경험 제대로 해보자. 미용실에 도착하니 카페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먼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직원분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먼저 원하는 스타일을 친절히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격표를 확인한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머리 자르는데 이 가격이라고요? 제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미국에서는 머리를 자르는 데만 기본적으로 50에서 60달러가 들고 팁까지 포함하면 70에서 80달러는 쉽게 나가는데 여기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정도 서비스라면 정말 큰맘 먹고 와야 할 텐데 한국은 정말 대단하네요. 머리를 감겨주시겠다고 하자 저는 깜짝 놀라서 추가 금액을 내야 되냐고 물었죠. 직원분은 웃으시면서 이건 서비스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직원분이 두피 마사지를 해주셨는데 너무 시원해서 그 순간만큼은 여행의 피로가 완전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천국 아닌가요? 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스타일링이 끝난 후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한결 산뜻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요. 한국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곳이 아니라 고객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곳 같아요. 스킨케어 샵과 미용실에서 하루를 마친 다음 날 이번에는 제가 제안한 목적지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도착하자마자 그 웅장하고도 차가운 외관이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서니 좁은 감옥과 고문 도구, 독립운동가들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특히 유관순 열사가 순국한 옥사를 재현해 놓은 공간에서는 설명을 듣는 내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친구 역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물고문실과 전기고문실을 재현해 놓은 공간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었을까? 친구는 경악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 역시 그 잔혹함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떨렸습니다. 고문실에서 나와 좁은 독방을 지나면서 벽에 새겨진 독립운동가들의 글귀와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제게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것 이상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곳에 담긴 독립운동가들의 용기와 희생은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깊은 역사적 감동을 받은 후 친구와 저는 점심을 먹기 위해 종로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본격적인 식사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며 먹자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종로의 먹자 골목은 활기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음식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가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각종 음식들이 손님들을 유혹하듯 진열되어 있었고 어디를 가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달칸마리 칼국수라는 간판이 눈에 띄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특별해 보이는 이 식당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가득 찬 손님들의 대화 소리와 직원분들의 바쁜 발걸음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북적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분이 물과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물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나 봐요. 친구에게 말하며 놀라워하던 순간 물의 색깔이 약간 갈색빛을 띠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지? 그냥 물이 아닌 것 같은데. 직원분께 여쭤보니 옥수수차라고 하셨습니다. 옥수수로 만든 차라니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한 모금 마셔보니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닭 한 마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커다란 냄비에 한 마리 닭과 함께 각종 채소와 국물이 끓어나왔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고소한 향기가 퍼졌고 저와 친구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응. 그리고 향도 너무 좋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먹는 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닭고기를 뜯어 먹고 이어 국물에 면이나 밥을 넣어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부드럽게 익은 닭고기는 입안에서 살살 녹았고 국물의 깊은 맛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 덕분에 식사 자체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닭 한 마리 식당에서 닭고기와 국물을 먹은 후 직원분께서 마지막에 칼국수를 넣어 드시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지만 막상 칼국수가 나오자 그 양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저와 친구는 서로를 보며 웃었지만 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김과 국물의 향기는 그런 걱정을 잠시 잊게 만들었습니다. 국물에서 풍기는 따뜻한 향기가 마음마저 설레게 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조심스럽게 맛을 봤는데 그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닭 육수의 깊은 맛과 채소에서 우러난 단맛이 어우러져 정말 독특하면서도 감칠맛이 넘쳤습니다. 이게 진짜 국물이야? 이렇게 깊은 맛은 처음이야. 저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면을 건져 먹어보니 쫄깃한 식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파스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탄력이 있었고 국물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계속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에 있던 빨간 깍두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서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봤는데 깍두기의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이 칼국수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 깍두기 없이는 칼국수를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깍두기를 계속 찾게 되었고 어느새 깍두기와 칼국수의 조합이 이번 식사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먹고 나니 따뜻한 국물이 온몸을 데워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맛있다고 칭찬하자 직원분이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속이 시원하세요? 그 표현이 너무 재미있게 느껴져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음식에 대한 표현이 주로 맛있다나 좋다 정도로 단순한데 속이 시원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맛을 넘어 몸과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준다는 뜻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종로에서의 따뜻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극장에서 하얼빈은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해하며 설렘 가득한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극장 안은 한국 관객들로 가득 찼고 저희도 서둘러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크린이 어두워지며 영화의 첫 장면이 등장하자마자 극장은 깊은 몰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관객들은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앉아 깊은 여운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와 함께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에 남은 마지막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시 봐도 이 영화는 단순히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그린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아픔과 희망을 모두 담아낸 것 같아. 친구도 제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 한국에서 이 영화를 다시 보길 잘한 것 같아. 저는 한국 관객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영화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의 역사를 그린 영화를 본다는 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하얼빈은 저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의 여운은 한국 여행 중 가장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매력은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녹여내면서도 보편적인 감정을 전달한다는 점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한국 영화와 관련된 책과 자료를 더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어에 대한 흥미도 생겼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더 많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언어의 장벽 없이 즐길 수 있고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 봐야겠어. 유리와도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여행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한국어 공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엄마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유리는 여전히 성실하고 밝은 모습으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고 카페는 어느 때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여행은 어땠니?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고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과 느꼈던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리와 엄마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두 분이 훨씬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유리랑 정말 친해 보이네? 제가 놀라며 묻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리가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이제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정말 든든한 가족 같은 존재야. 엄마와 유리는 카페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엄마가 유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함께 개선점을 찾아가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리 덕분에 카페가 이렇게 잘 돌아가. 나도 유리한테 뭔가 더 보답하고 싶은데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게 살짝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유리에게 매니저 역할을 제안해볼까 생각 중이야. 그녀라면 충분히 잘 해낼 거라고 믿거든. 엄마의 말에 저도 크게 동의했습니다. 유리는 단순히 맡은 일을 해내는 것을 넘어 카페를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유리에게 다가가 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엄마와 그녀가 얼마나 좋은 팀이 되었는지 칭찬했습니다. 유리 덕분에 카페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엄마도 당신을 정말 믿고 의지하시는 것 같고요. 정말요? 사장님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해 두신다니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 카페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유리에게 엄마가 매니저 제안을 할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슬쩍 전하며 물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매니저 자리를 제안하시면 받아볼 생각 있으세요? 유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카페가 저에게는 단순한 일터 이상의 의미를 주고 있거든요. 엄마와 유리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성실함과 따뜻함이 카페를 더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었고 엄마는 그런 유리를 진심으로 인정하며 더 큰 역할을 맡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사람들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한국 여행을 통해 얻은 감동과 함께 엄마와 유리의 특별한 관계를 지켜보며 저는 또 다른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리가 매니저로서 카페에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엄마와 유리가 함께 만들어갈 카페의 미래도 무척이나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